안 들려. 뭘 안 해도 된다고? 13초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 줄만 읽고 끝낼게. 그럼. 한 줄만 읽고 끝낼게. 글쓰기 중에서 아카데믹한 어떤 글쓰, 논문, 이렇게 대표적인 논문이죠. 논문 같은 거에 대한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맨 끝에 문장 한 문장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academic papers in my discipline. 저기요, discipline은 무슨 뜻이야? 1번 훈유, 2번 학문 분야. 뭐야? 학문 분야. 배웠던 거 바로 나왔죠 지금. 그지? 자, 그다음에 academic papers에서 papers의 S 동그라미. 별거 아니지만 S의 동그라미 좀 치겠습니다. paper을요, 저기 불가산 명사거든요. 종이 못 씁니다. 그래서 paper 해가지고 그냥 불가산 명사처럼 처리를 하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뜻인데 a paper 내지는 papers에서 가산 명사로서 어를 대거나 s를 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서류 내지는 논문입니다. 아니면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학술 논문, 내 학문 분야가 뭔데? 응용 어플라이드잖아. 응용 언어학자죠. 응용 언어학에서의 나는 내 학문 분야에서의 이런 학술 자료들, 논문들 이런 것들은요. 대개는 어떻다? have 섹션이 딱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introduction 도입부, literature review, 리터러처리가 문학 리뷰니? 리터러처 무슨 뜻이야? 문헌이죠. 문헌조사. 선생님도 저는 대솔로 영어 교수법으로 석사 때 논문을 썼는데요. 저는 읽기를 할 때, 리딩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 읽기를 할 때의 내용 파악이랑 문제를 풀기 위한 상황에서의 읽기 전략이랑 읽기 전략이 어떻게 사용되는 전략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다른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논문 썼었거든. 근데 쓸 때도 쌤도 이거 그대로 썼어. 제일 처음에 도입부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읽기 전략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학문을 조사를 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전 학자들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걸 리터러처 리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헌조사입니다. 문헌조사. 문학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전 사람들은 이 분야를 어떻게 지금까지 다뤄왔다 해서 문헌조사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논의하고 싶은 논의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conclusion, 결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4개의 섹션으로 일반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이 4개의 섹션은 전부 다 선행사가 섹션 주고 건너뛰고 컴마 위치잖아. 전부 다 전형적으로 사인포스트가 무슨 뜻이야? 방향이 표시되죠. 제목으로 방향이 표시되죠. 보기 들어보시죠. 저기요. 제목을 딱 보면 인트로덕션하고 그다음에 리터러처 리뷰하고 디스커션하고 컨클루전에서 제목을 딱딱딱 달아주면 결국에는 요걸 얘기하겠다는 거구나. 제목을 보면 대충 얼추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돼야 되는 게 좋은 제목 아니니? 맞죠? 제목이 너무 명시적이어야지 암시적이면 될까요? 뭔 소리를 하려는 건지 제목을 봐서 가늠이 안 되는 게 암시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틀렸죠. 어떤 제목이 달려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그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아주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제목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됐습니까? 그래서 implicit가 아니라 explicit로 맨 마지막 단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해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네는 꽂히고 싶은 대로 꽂히는 습관이 있니? 나는 지금 좀 이상하다. 나는 여기 뜯어서 찢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 여기 뻘겋게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피가 나기도 막 하거든. 이거 이렇게 손톱 물어뜯는 사람들 있잖아요. 습관, 나쁜 습관이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잘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습관들이 있지 않나?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나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붙이면서
A, B, C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어느 걸 골라야 되는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habit 습관은요 are part of our daily everyday lives and therefore when we don't clean our teeth, eat breakfast and have our morning coffee or have biscuits in the afternoon, we feel unsettled and a little bit stressed. 습관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우리 일상의 삶의 일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을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지. 습관을 예로 들어준 게 뭐야? 이를 닦는데 이를 안 닦아. 그다음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어. 습관대로 안 못한 거지. 늘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평소 원래 안 먹던 사람들보다 습관이 안 되는 사람들보다 안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까지로 불편할 수 있죠. 그다음 모닝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인데 못 마셨어. 그다음 오후에 나는 과자를 먹어야 되는데 그지? 오후에 과자를 간식거리를 먹어야 되는데 달달한 간식을 먹지 못해. 그러면 습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일상에서 벗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 unsettled입니다. 불안하죠. settled 불안합니다. 심리적으로 unsettled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settle은 정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가 그치? 이거가 하나로 딱 조정이 돼서 어떤 타협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unsettled 하면 뭡니까?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은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정착하지 못한 이런 뜻도 있고요. unsettled 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여기서처럼 심리적으로 뭔가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지 못하고 불안정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죠. 자, 그래서 평소 때 하던 걸 못하면요 우리는 뭔가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unsettled 한쪽으로 딱 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 little bit stressed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This feeling 이 느낌은 pleasant 할까 unpleasant 할까? 일단 딱 봐도 앞에 거만 읽어도 맞지? 이 느낌은 unpleasant 하지. 문장 뭐더 읽을 것도 없어. unsettled 하고 스트레스 되어졌다고까지 했으니까 unpleasant 하죠. 이거 너무나 불쾌합니다. 이 느낌은. We quickly learn that.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되죠. It can be avoided. 이 불쾌한 느낌을 이수로 받은 겁니다. 이 느낌을 피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Carry on with 준식해요. Carry on with 무슨 뜻입니까? 지속하다, 계속하다죠. 그치? 우리의 습관을 계속하면 그러면 이 불쾌한 느낌을 비스킷을 오늘 못 먹었어. 그래서 나 불안해. 뭔가 불편해. 짜증나. 그러면 그 못 먹어서 기분 나쁜 그 느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 계속 하면 되지. 그치? 계속 비스킷 먹으면 되죠. 먹으면 되죠. Therefore, not eating biscuits feels unusual. But this can all be made okay with a few biscuits. 자, 따라서 오늘 비스킷을 안 먹었다 이러면은 usually 일상적이니까 unusual 일상적이지 않다. 나 오늘 왜 비스킷 못 먹었지? 왜 평소하고 다르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비스킷 몇 조각 먹으면 다 오케이 되어지기는 하죠. 됐습니까? 아니 못 먹어서 불편하면 비스킷 몇 조각 먹으면 되잖아. 자, and the habit carries on as it becomes the solution to the problem created when trying to change it. 문장 뒤쪽으로 갑니다. Trying to change it 할 때 it이 뭡니까? 이 문장에 it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As it becomes 할 때 it이 나와 있고요. 맨 끝에 change it 할 때 it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보시면 it이 뭡니까? 다 습관을 받는 거죠. as절부터 해서 먼저 할게요. 습관이 해결책이 된다면 습관이 solution, 해결책이 문제의 해결책이 돼.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서 생겨난 문제의 해결책이 그 습관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습관은 지속되겠죠. 아니 습관을 바꾸려고 했어. 내가 자꾸 혈당도 오르고 그다음에 비스켓 먹고 나니까 처음에는 기분 좋다가 자꾸 들어와. 방금 주고 시작.
남새 가리고 맛이 남새 가리고 달걀에 걸는 거 아닌가? 안 시켰어. 왜? 왜라고 하면 먹기 전에 안 시켰는데 왜라고 하면 불편한가? 좋습니다. 왜 우리 빨개졌지 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 혼자 저렇게 너 완전 막 앞에서 보면 터질 것 같아. 왜 빨개졌어 너? 아 이거밖에 없는 건데? 이거밖에 없겠지? 얘기해봐 뭐. 내가 마블 사달라 그랬는데 토이스토리 아니잖아. 마블을 사다 달랬어 그거를? 그게 마블이 있어? 네. 근데 종류가 다른 거 킨더조이에 마블이 있어? 브랜드가 다른 거 같아. 이거 뭐지 장난감이 마블 들어있는 그게 그렇게 가만히 있어 시뻘개지냐? 아니 웃겨서? 웃기긴 한다.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 자, 알겠습니다. 먹으면서 지금 들으실 수 있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정합니다. 아니,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해서 생긴 문제 해결책은 당연히 뭐냐? 습관이지. 그렇게 되면 습관은 고칠 수 있다 없다? 못 고치지. 습관 계속 되겠지. 아, 나 자꾸 혈당 올라가고 이래서 나 비스킷 안 먹어야겠어 라고 했는데 안 먹었더니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물론 알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해결책은 뭐야? 먹는 거잖아. 또 습관이 계속 된다고. 지금까지 문제 아무 문제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유지하다가 아니라 B번에 change가 아니라 the sustain이 아니라 the change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문장 내에서 답을 찾으면 change가 맞죠. 바꾸려고 노력할 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습관이라면 그러면 습관은 계속되겠죠. 어쩔 수 없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vicious cycle이라고 하죠. vicious 죄송합니다. 저기 circle이라고 하죠. vicious circle이 뭐죠? 악순환. 사악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악하게 계속해서 그런 거지. 고치려고 했는데 그러려니까 기분이 나빠서 다시 먹게 되고, 그지? 그러면서 또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또 고쳐볼까 해가지고 또 끊었더니 또 어쩔 수 없이 기분이 나빠져서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냥 먹고만 사는 거지. 비슷해. 몸에 좋지 않고 계속 먹고만 사는 거죠. 아, 수업 끝난 다음에 저에게 캔맥주 같은 거 같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지난주에는 금주를 냈네. 맥주를 못 마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마셔야지. 좋습니다. 악순환이죠. 하지만 but it's the change in the habit which make us feel stressed.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는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습관의 부재가 아니라, 사실상 어떤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난 이 문장 솔직히 좀 이해 안 가서 별 달아놨어. 이래 무슨 뜻일 것 같냐?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건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습관, 그 행동, 이러한 사실상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다가 바꿔서 안 하려니까 힘들다는 거야. 변화가 힘들다는 뜻인 거지. 무슨 말 이해되나요? 뭘 처음에 한다, 안 한다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힘든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걸 안 하거나 안 하고 있는 걸 하게 하거나 해서 바꾸는 거가 무슨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가 힘들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주 잘 쓴 문장은 아니야. 됐지? 자, 바꾸는 게 힘든 문제인 것이죠. 맨 마지막 문장 갑니다. 맨 마지막 문장. 자, 잘 따라와. And if we start to realize that the feeling of stress or worry is just withdrawal. withdrawal 주실게요. 별 달겠습니다. 이 단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어 선생님 공부했었는데 해볼까요? withdraw이고요. withdraw에다가 AL에 달아서 그렇게 해서 명사화를 한 건데 이 withdraw가 뜻이 진짜 많거든. 지금 한 번에 다 정리를 할게요. 자, withdraw가 뭐냐면 선생님 약간 행동을 봐야 돼. 뭔가 이렇게 나섰다가 빼는 거야. 나섰다가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빠져서 나섰다가 뒤로 빼는 게 다 withdraw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 디파짓 쌓아주는 거죠. 예금, 적금, 디파짓 쌓아. 돈을 넣은 건 디파짓이야. 그럼 돈을 넣었다가 빼는 거면 뭡니까? 인출이죠. 인출입니다. 그 다음 봐봐.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입장을 내놨어. 이제 입장을 내놓은 거야. 그치? 지지 입장을 내놨다가 저 새끼 개새끼네. 이렇게 해서 입장을 내가 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입장을 빼는 거지. 그럼 뭡니까? 입장에 대한 철회죠. 됐을까요? 그 다음 어떤 군대를 파병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어떤 인력을 갖다가 보냈어. 됐지? 보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거야. 그럼 뭡니까? 철수죠.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이거 수능에 나왔었어. 수능에서 저기 요양문에 소셜 위드 드로월이 나왔다고 내가 전에 설명 한번 했었어. 소셜 위드 드로월입니다. 뭐냐면 막 사회적 활동, 사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참여하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참여를 하다가 발을 빼는 거야. 소셜 위드 드로월입니다. 뭡니까? 고립이죠. 소외죠. 발을 빼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소셜 위드 드로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점 뭐 정치며 사회며 문화며 그냥 인터넷 세상에 갇혀서 그냥 핸드폰만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현상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지는 소셜 위드 드로월 현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다 모든 활동에 오프라인상에서 발을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소셜 위드 드로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 자 봐봐. 어디 빠졌다가 빠져나오는 게 다 위드 드로월이야. 그러면 지금 갑자기 살짝 고리반이 되냐? 우리나라 지금 20대가 있잖아. 20대랑 30대 초반까지, 30대 초반까지 그 20대 대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가 30대 요즘은 좀 결혼 늦게 하니까 한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한 요 정도 나이대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연애를 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일 것 같은데 연애를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 것 같냐? 72%. 100명 중에 72명이 연애를 안 하고 있어. 연애를 할 생각도 없고 연애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여력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대. 근데 봐봐. 그러면 봐봐. 100명 중에 73명이 연애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저기 72명이 3명이 연애를 한 70몇 프로라고 했어. 70대 초반. 그러면은 30몇 프로지? 27%가 지금 연애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27%가 연애를 하고 이 27%가 연애를 하면 여기서 결혼을 하는 건 또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연애를 하는 거지 결혼을 하는 거 아니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그래도 일단 결혼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연애를 한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20% 정도가 이제 결혼했다 쳐. 그러면 이 20%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20%의 35%가 이혼을 하거든요. 지금 이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20% 중에서 딩크족이라고 해서 그지 좋아서 결혼했지만 애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떨어져 나오고 이만큼이 연애를 하고 여기서 한 저기 27명 중에 예를 들면 20명이 결혼을 하고 20명 중에 30% 35%가 이혼을 한다고 했으니까 7명이 이혼을 하면 이제 13명 남았죠. 13명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이 중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부부들이 저기 40%가 채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절반까지는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겠다. 선생님 집만 해도 우리 오빠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 동생이 있는데 선생님 연령대만 해도 우리 오빠는 연애만 결혼 안 해. 우리 동생 결혼했어. 애 안 낳아. 딩크족이야. 부인이 아닌데 애 안 가져. 애 낳은 사람 나밖에 없어. 선생님 세대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하거든? 그럼 13명인데 여기서 애를 과연 몇 명이 낳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암담하죠. 벌써. 근데 저기 다큐멘터리로 저기 그 설문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관찰 연구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심층 저기 인터뷰까지 한 거를 제가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똑같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알아? 연애를 묘사하면서 20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희생이에요. 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죠? 이렇게 연애라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기 개발하고 자기 개발해서 내가 내 능력 쌓아서 내가 혼자 사회적으로 독립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왜 굳이 4시간 빼앗기고 감정 소모해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나 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 안 할 사람 손들어. 아씨 왜 하필 27%가 다 우리 반에 있다고? 맞습니다. 연애해야죠. 남녀가 서로 끌리고 저기 막 만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거는 그거는 약간 기본적인 생물학적 본능 아닌가? 그지?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애들이 본능을 못 느끼는 거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나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지금? 자, 위드드로얼, 소셜 위드드로얼, 사회적 고립입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뭐냐? 약에 빠져, 술에 빠져, 담배에 빠져. 그랬다가 뭔가에 빠졌다가 나오는 게 위드드로얼이라고 했잖아. 빠지면서 나오려면 얼마나 괴로워. 그지? 빠져나오는 과정 되게 힘들죠. 금단현상이. 그럼 쌤 질문하자. 내가 마약을 하다가 지금 빠져나오면서 막 가렵고 괴롭고 열나고 화나고 막 지랄 발광을 하고 막 너무 몸도 막 아프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금단을 느끼니까 다시 마약해야 돼? 비스켓만 먹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비스켓이 나쁘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비스켓을 끊었어. 근데 기분이 나빠. 그래서 비스켓을 안 먹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다시 비스켓을 먹으면서 돌아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스켓이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굉장히 더 나쁜 거라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잖아. 순간 이해가 되니? 맨 마지막 문장 다시 해서 붙입니다. 자,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워리의 감정, 이거 뭡니까? 자기가 하던 거를 못하게 했을 때의 스트레스나 걱정의 느낌이라잖아요. 앞에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치? 비스켓 못 먹어서 마약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금단현상이죠. 위드드로얼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금단을 안 느끼고 싶어서 금단의 고통을 안 느끼고 싶어서 갈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부정적인 것에 빠져 있어서 생기는 금단이라는 어떤 현상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내야지. 됐을까요? 자, 갑시다. 이게 금단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will only be made worse in the longer term. 더 멀리 가면 악화될 거라면 뭐 해가지고 우리가 give in, 포기하는 거죠. give in은 포기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굴복하다. 우리가 그 비스켓에 지는 거지. 마약이라고 치자. 마약에 지는 거지. 그리고 그 마약을 이용하는 거지. 그지? Get rid of it. Get rid of it 하게 이 동그라미. 이게 중요합니다. it을 해석을 잘해야 돼. it이어서 말하는 건 뭐야? 바로 feeling of stress와 worry를 받는 거죠. 그지? 비스켓 못 먹어서 불안하고 비스켓 못 먹어서 걱정되고 막 이런 거. 약 끊으면 얼마나 갑자기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겠어. 그래서 그 기분 나쁜 느낌을 제거하려고 굴복해서 결국에는 그 습관, 비스켓을 먹는 습관을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이건 금단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거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빠질 걸 깨닫는다면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better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worse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굴복해서 나쁜 감정 없애려고 나쁜 습관을 계속 가져가는 이용한다면 그럼 결국에는 좋아지겠어 나빠지겠어? 나빠지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나빠진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거 심각하구나. 습관 자체를 없애야 되는구나 라고 습관을 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내가 결국에는 깨달아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고 뭐 하던 걸 못하게 됐을 때 화가 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쁜 습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단이라는 현상인 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치? 금단인 걸 인정하고 깨달아야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면 더 나빠질 걸 알아야지. 그제서야 그죠? 습관을 고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어디 보냐면 116쪽입니다. 지금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했다. 조금 이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푸는 데는 이상이 없으나 이거를
In her book 아니야 제목부터 먼저 갈게요. 자 117쪽 제목부터 갑니다. 1번 How learning about rules helps kids build social skills. 잘 따라와. 규칙에 관하여 배운다는 것은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것. 규칙을 배우면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사회적 기술을 늘려준다는 내용이 나왔나? 그 다음 2번 Exploring the dynamics of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아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역학관계. 아이들의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죠? 어떤 그런 어떤 역학관계, 어떤 관계들이 관계의 역학이 존재하는가? 또 어떤 원리로 상호작용하게 되는가? 이거를 탐색해보기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harmful effects of strictly forcing. 아주 엄격하게 force가 강제시키는 거죠. 뭐 하도록 강제시키죠? 아이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했을 때, 강제로 엄격하게 규칙을 따르도록 했을 때의 해로운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 ways to respond wisely to children misbehaving. 자, 공공장소에서 나쁜 짓 하는 애들요, 공공장소에서 막 떼쓰는 애들요, 이런 공공장소에서 떼쓰는 아이들에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마트 같은 데서 막 들어 눕는 애들 있잖아요. 막 레고 팔고 장난감 팔고 막 이런 데 안 사준다고 막 들어 눕는 애들 있고, 그다음에 공공식당 같은 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밥 뿜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 그지?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5번 soft guidance, clear boundaries. 아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아주 부드럽게 아이들을 인도해 나가되 clear,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그저 경계를 지어줘라. 아이들이 규칙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과정이다. 5번이죠. 그죠? 글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리를 하라고 하는 공간이 어딘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 그 대신 전반적인 내용을 읽었을 때 답이 5번인 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 2번 문제에서 C번이요. refuse로 처리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의미적으로 문맥상 맞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빠른 속도로. 자, in her book, 자신의 그치 부모를 위하여 쓴 책에서 Emmy Pickler 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주 instructive, 교육적인 예시를 들면서 뭐를 설명해주고 있냐면 how to draw children's attention to rules in a peaceful manner. peaceful 좋죠? 아주 평화롭게 어떻게 아이들의 attention, 관심을 규칙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규칙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가? 드로우라는 단어는 얘들아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끌어오다, 끌어당기다 이런 것도 되죠. 아이들한테 관심을 이렇게 규칙에 가지게끔 어떻게 끌어당겨 놓을 수 있는가? 그죠? 그것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거를 자신의 부모를 위한 책에서 굉장히 교육적인 예시들을 들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벌써 답 나왔는데요. 맞죠? 나머지 안 되잖아요. First, 첫 번째. 그녀는 제안합니다. Creating a safe play area for the children. 아이들한테 아주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지? 어떤 공간이냐? Suitable for their abilities. 자신의 능력에 적합하고, 그지? 그다음에 where nothing need to be prohibited. 그죠? 어떤 것도 금지될 필요가 없는, 어떤 것도 금지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공간을 같이 만들어 보자. 그지? 아니, 애들한테 놀 공간 만들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소품으로 유리컵 같은 거라든지 막 이런 거, 그지? 우리 막 소꿉놀이 할 거야.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컵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면 안전한 상황이 못 되잖아. 무슨 얘기가 되지? 그래서 애들이 자신의 능력치, 왜냐면 정말 기어다니는 애들 같으면 서지도 못하는 애들 얘기도 나와 밑에 보면, 그지? 그런 애들이 서서 노는 애들,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역량이 다르잖아요.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에 적합하게 금지될 게 하나 없을, 위험하지 않을 이런 공간을 애들한테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Then, 그런 다음 when children are moving around on all fours 좀 쉴까요? 4개 모드로잖아. 4개 모드로 move around 막 돌아다닐 때 4개 모드로 돌아다니는 게 무슨 말이니? 쌤 봐. on foot 하면 뭐야?
걸어서 서서 이런 뜻이지. 근데 on all fours 하면 뭐겠어? 손발 다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어서죠. 그죠? 아직까지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죠. 일어서서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애들 있죠. 그죠? 토들이 아장아장 뒤뚱뒤뚱 그래도 서서 걷는 애들은 토들이야. 토들러야. 됐죠? 그럼 아직 토들도 못하는 애들인 거지. 그죠? 자, 아이들이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을 때 they may leave this safe area. 그치? 자,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역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동행, 엄마의 동행과 함께 이 장소에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Then 그때 the mother can draw. 엄마는 아이의 관심을 규칙과 금지 상황에 끌어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The nearby books looks intriguing and they are happy to hang on to the. 자, 근처에 있는 뭐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흥미를 자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hang on to the table cloth 이렇게 돼 있어. 아니, 테이블 클로스가 뭐야? 식탁보잖아. 근데 식탁보에 막 매달리면서 행복을 하겠죠. 근데 식탁보에 잘못 매달리면 무슨 일이죠? 식탁보 쭉 끌어당기면서 그 식탁 위에 있던 물건이 다 떨어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런 상황이라 칩시다. 그죠? 아이는 재밌어 죽죠. 끌어당기면서. 그런데 그때 엄마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가 이거 저기 accept 하면 뭐죠? 저기 refuse 하면 거절하죠.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얘들아, 거절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거절을 어려워한다. 엄마가 하지만 거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맥상 안 맞지 않나? 엄마가 하지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던가 못 받아들이던가 이거 아니야. 근데 하지마 하면 지금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손에 잡혀가지고 올려다보면서 지금 식탁보 당기는 애인데 얘보고 하지마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애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죠.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들을 다시 put them back into their secure area. 그지?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잠깐. 이거 약간 글이 잘못됐는데 내가 이해한 것대로 그냥 가볼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바닥에 장판 같은 거, 장판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푹신푹신한 거, 애들 넘어져도 되는 이런 걸 깔아놓고 이 안에서 이제 니네 놀아야 돼. 이렇게 한 거죠. 장소 딱 정해준 거죠. 그러면 이게 큰 교실이다 보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뭐 어린이집 같으면 한쪽 편에 애들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테이블 같은 것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는 또 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책장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딱 정해진 데서 우리가 여기서 뭐 갖고 놀 건지 안전하게 같이 정해서 놀아보자 해가지고 기어다니는 애들하고 이렇게 정했어. 근데 어떤 애새끼가 기어가는 거야. 기어가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손 땡기는 거지. 그치? 안 돼. 이렇게 하지. 그러면 안 돼. 뭐 놓으면 여기 와서 놓는 것도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애가 안 돼. 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잡아 당기고 싶겠지. 그럼 엄마가 애 새끼 들여다가 어떻게 하니? 여기 밖으로 나오면 안 돼. 하고 데려오는 거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다시 그 안전한 곳.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도 되죠. 왜 이 안에는 애초에 애들하고 같이 이 장소, 이 공간적 놀이 공간을 만들 때 위험할 거 하나도 없고 금지되는 거 하나도 없기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하는 공간이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안전하게 같이 꾸몄으니 뭐든 다 해도 되지만 벗어나서 위험할 수 있는 거는 건드리면 원래 벗어나면 안 되지만 벗어났을 때 만진다면 그러면 여긴 안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다시 안전한 데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이 과정에서 엄마가 애를 되게 무섭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갑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요, should not feel this as a kind of punishment. 이걸 뭐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 엄마가 나를 벌 주는구나. 다시 이 새끼 들어다가 기어다니는 이 새끼 들어다가 갖다 놓는 걸 내가 벌을 받았구나 라고 느껴서는 안 되죠. 그지? 그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지?
자기들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러한 규칙을 에 대해서 그죠? 밖으로 기어 나와서 이런 거 당기면 안 돼 하는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너는 아직 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바뀌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this works가 아니 works에 자 봐봐. 이런 위험할 수 있는 정해놓은 것을 벗어나기라는 뜻으로서 works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문맥상. 이렇게 그러면 애새끼 여기 놔둔다고 여기 있으라고 해도 엄마들 여기서 여기 선생님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애들 여기서 놀라고 시켜놨는데 애들이 그대로 있냐? 삼심승이 가만히 있겠냐?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 또 일로만 가겠지. 책상에서 뭐 꺼내다가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떨어질 수도 있겠지. 또 이런데 뭐 놀잇감들 사이에 또 저 뭐 만지면 안 될 만한 그런 뭐 아동용이지만 가위라든지 그냥 깨질 수 있는 물건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지. 또 기어 나갈 거야. 이렇게 애들이 벗어나는 그지? 이런 식의 이동은 repeated from time to time 계속해서 그죠? 그 공간 내에서 반복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데려다 놓고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그죠? 아이가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 그지? 이런 거를 믿게 해주면서 그죠? 인지시켜주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This way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필크거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이 unfold 펼쳐지게 됩니다. fold가 뭐죠? 접다죠. unfold는 펴다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전개되다 펼쳐지다. 이렇게 해줘야 세상이 아이들 앞에 점점점 펼쳐지게 됩니다. 그치? Instead of shrinking 아이를 위축시키는 대신 눈앞에 아이들 앞에 세상이 펼쳐지게 해주게 되죠. 마지막 The children world unfold 아이들의 세상이 펼쳐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점점점 더 해서는 안 될 limitation 뭘 해서는 안 되는지 제한 상황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게도 되겠죠. 어른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거,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젠틀리 해야 되죠. 뭐가 아니라 젠틀리가 뭡니까? 부드럽게죠. 온화하게죠. 하지만 expressly는 무슨 뜻이겠어? 그지? express가 어떤 것을 표현하다죠. 그지? 아이들한테 전달력은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달에 있어서 분명한다는 뜻이죠. express. 됐나요? 온화하지만 아주 엄마가 분명하게 이건 안 돼, 이건 돼 라는 것을 단호하게라도 느끼기보다는 전달력 있게 라고 표현합니다. 그지? 그래서 부드럽게 하지만 전달력 있게 어른이 그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설정을 조금 더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몇 번 읽고 저도 느꼈거든요. 도대체 다시 데려다 놓은 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지금 그 아이들하고 같이 정해놓은 놀 수 있는 뭐든지 다 해도 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적합한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같은 공간 내에서 기어서 이동할 수 있는 약간은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주변에 있다는 거에 대한 공간적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답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 전체를 이해하는 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았고 교재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모의고사 좀 꺼내볼게요. 모의고사에서 질문 한 2개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좀 꺼내볼까요? 모의고사 몇 번 나죠? 꺼내보자. 나도 봐도 돼? 박제가 없어요. 박스가 없다고? 수정을 못했어요. 이거 좀 오답까지 한 번. 되게 열심히 했네. 잘했어. 지난번에 내가 검사하지 않았어? 안 했어. 지난번에 이렇게 표시 안 했네. 마이너스 5 해주시고 맞아. 제가 점수인 줄 알고. 그래서 됐습니다 아니라 잘했네. 그때보다 많이 올랐네. 문제지 없는 사람. 시험지. 이거 다 써. 어딨냐? 지난번과 비슷하지 지금. 그치? 비슷하지 지금. 근데 문제는 고1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문제야. 조금만 더 하면은 고1 거는 확 90점 이상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좀만 더 해봐. 저번에는 몇 점이었지? 비슷하지도. 저번에 86점이지. 이거 삼각형으로 처리한 거니까 오답도 다 한 거야? 잘했어. 저기 뒤로 가면서 부르주인다고? 조금 집중력이 어려운가 이거? 동아이 집중력이 어려운가? 뭐지? 오답 안 한 거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오답을 혼자 한 건가 안 한 건가? 아무 잘 한 거야? 됐어. 자, 어딨어? 답지 혹시 있니? 나 답 좀 빌려줘. 혹시 내 답지 있니? 응, 답지 있어? 답지 있어? 답 좀 빌려줘. 자, 나 책좀 있어. 잠깐 기다려봐. 한 2개만 풀자, 잠깐만. 내가 5년 동안 가봐요. 그래서 아빠가 바꾸더라고. 그 아빠 분이랑 내 거랑 아빠 분 그거 좀 웃기더란 말이야. 근데 그 핸드폰 선생님이 블랙이었대요. 저는 이런 블랙 보니까 난 레드하고 나는 그거? 미색이 안 보여. 아니 근데 그건 좀 예쁜 거 같아. 내가 그 엉덩이랑 연애서 낸거 그 뭐지? 과학 같이 다니. 근데 예서 끊었다. 아 근데 성이 엄이 아닌데 엉덩이가 있어. 야 그래 내가 거기 좀 많이 봤다. 쌓여 있어. 뭐 애초에 수학과까지밖에 안 하네. 아니야 그거 아니 나 물리랑 뭐 제가 해주는데. 내가 만든 초코라. 뭐 그래서 또 있어? 뭐 쓰지? 나 안 다닌다. 누가 안 다닌다. 일이 과? 그건 안 돼. 그래서 나는 다닐 야, 오늘이 종강인데 솔직히 말해서 숙제 내주면 숙제 할 거야? 아니야. 모의고사를 저기 여러 세트 지금 조교쌤한테 뽑아서 준비해오라고 했는데 잠깐만. 그러면 롤을 하고 하자. 내가 볼 때는 지금 푸는 거보다 차라리
이제 9월 모의고사 쓰기 전주 정도에 교과서 좀 많이 나가 시간적 여유 있으니까 그때 풀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질문 좀 받아볼게요. 딱 2개만 받겠습니다. 뭐라고? 30번이요. 또 아니 같이 보고 있지? 안 줬어? 시험지? 뭐라고? 40번? 대부주로는 질문이 없고 이런데. 잠깐만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만 빠른 속도로 읽으시면서 무조건 박스 뒤에 이거는 안 된다. 잠깐만. 박스 뒤에 무조건 이거다 보다는 박스 뒤에는 이거는 안 되고 안 된다라는 거 하나 제끼고 그 다음에 연결 관계를 생각해가면서 무조건 이거 뒤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앞에는 이게 와야 된다 정도의 연결성을 놓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읽으시죠. 이거 6월까지. 저희 3월까지. 3월까지. 지금 3번 건데. 3월 거야? 네. 3월 거야. 하나 잠깐 저기 다시 얘기해볼게. 잠깐만 아직 잘못 봤네. 나 알고. 진짜 뭐야? 나한테 아니. 근데 그거 뭐? 한 번도 안 봤는데. 우리 쌤이 다 해주셔. 불교 먹으라고. 고전 시간. 다 똑같아. 그치? 그냥 왜 시대가 그거 하나 우리 많이 갑자기 많아졌어. 화장실에 먹으라는 거. 근데 너 무슨
30번 한번 해볼게요. 30번 읽겠습니다. 30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숙제 조금 내서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6번 37번 연결상을 생각하면서 AC 조합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언어적 관점에서 여기 그 내용적 관점을 떠나서 언어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까? A번의 세 번째 줄. A core set of kinship terms. A core set. 좀 칠까요? 처음 뭘 끄집어낼 때 a core이라는 표현 쓰지 않나? A core이라는 표현 쓰죠. 그러고 난 다음에 C번에서 the core terms에서 the core로 연결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어가 한번 등장을 하고 같은 단어를 그 다음 어로 연결을 더로 하려면 무조건 A 다음에 C가 나오는 조합이어야 되니까, 그치? AC 조합을 맞추면 1번하고 2번 중에 그죠? AC 조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B를 앞에다 붙일 것인가, B를 C에다 저기 뒤에다 붙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참 7번에 저기 박스를 일단 읽겠습니다. If you are going to compare language, 자, 언어를 비교를 할 때는요, 언어들을 비교하는 거죠. 이런 저런 언어들을 비교를 할 때는 it helps, 도움이 됩니다. it은 가주어고 투부정사 진주어입니다. 1형식 구조입니다. 뭐가 도움이 되죠? Start with something that you are confident you can find in all language. 모든 언어에서, 어떤 언어에는 뭐 있는데 다른 단어에는 다른 언어에 없고 이런 거 말고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당신이 확신하는 무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비교가 되겠지. 아니 이 언어에도 있고 이 언어에도 있어야지 비교를 하면서 이런 같이 존재하면서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아예 이쪽에는 아예 단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러니까 양쪽에 다 존재한다고 믿는, 그지? 발견할 수 있을 그런 자신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Take for example, 예를 들어 봅시다. 바로 엄마 아빠. 저기요, 세상에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없을 가능성이, 우리는
우리는 엄마 아빠에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장인 장모 막 이런 게 우리 다 용어도 다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 mother-in-law, father-in-law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지고 법적으로 얽혀 있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들을 또 지칭하는 표현들로 가지고 또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확실하게 존재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B를 붙여봤더니 문제가 없거든요. B를 붙여볼게요. If we add other family relationship to this category, son, grandmother, aunt, brother-in-law, cousin, we are defining the category of kinship terminology.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카테고리에서 그죠? B번으로 연결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카테고리에 어떤 다른 가족 간의 관계를 보탠다며 뭐 아들도 보태 엄마 아빠에서 출발해서 아래 위로 확장하면 아들, 할머니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보태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바로 카테고리를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친족 용어에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 카테고리가 뭘 받는 건지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것을 보태 나간다고 했으니 기본이 되는 것을 연결해서 박스 다음에 B 연결하고 그 다음에 A에서 core set을 C에서 더 core term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2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40번 읽을게요. 그래서 또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A로 어느 부분을 B로 이렇게 요약하게 되는 건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self experience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ventional experience라는 experiment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두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자, 내가 어떤 그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 연구하고 있는데, 니네가 생각할 때 어떤 전통적으로 어떤 이런 주제를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무조건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실험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 아니면은 내가 생각할 때 약간 독창적으로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치? 내가 스스로 약간 창의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실험을 먼저 하는 게 맞아? 남들 하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방식의 실험을 통한 거 먼저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가미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것을 해가지고 좀 더 거기서 더 확장을 해서 탐색을 하는 게 맞겠지?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차 빠른 속도 읽을게요. 자, When self-experimentation and conventional experiments are both possibl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often resembl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arning and the showing. 이렇게 돼 있고, 그치? 자, 자기 실험과 전통 실험 이 두 가지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할 때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을 그러면 따져본다면 그 차이점은 무슨 차이랑 비슷하냐? 배울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의 차이. 유연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Self-experiments are better for discovery, but worse for convincing others that the solution is helpful or the answer is correct. 이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독창적 실험 이런 거죠. 셀프 나만 하는 실험 이거는 뭔가 기존의 것을 벗어나서 찾아내는 데는 좋겠지만 하지만 남들한테 해결책이 도움이 된다. 답이 옳다라는 어떤 그것을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나쁘죠. Of course, most scientists want to do both. 물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 합니다.
discover something 뭔가를 발견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발견하는 거는 뭐의 영역이야? 셀프 익스페리먼트의 영역이죠. 그죠? 뭔가를 발견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자신이 발견한 걸 설득시키는 것도 하고 남들한테 보편적 설득을 시키려면 어떤 전통적 관례적 실험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Thus, 따라서 psychologists should consider doing both. 이 두 가지를 다 해볼 것을 다 할 것을 권고해야만 하죠. 생각해 보아야만 하죠. The best use of resources may often be self-experiment followed by conventional works.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정해진 자원을 최고로 이용한다. 뭐 실험을 할 때 어쨌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무슨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자원을 최고로 이용하는 방법은 그지? 자가 실험을 하는데 뭐에 뒤따르는 자가 실험? 바로 전통적인 실험 이후에 자기 실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그지? 실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집하는 실험을 하라는 거지. 자, the researcher begins with self-experiments that, with all goes well, find large effects and generate and eliminate many hypotheses. 근데 얘들아 있잖아. 이 질문 니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이게 지금 시험 범위 이렇게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어가지고 이거를 수업을 지금 한 3개 학교에서 제가 이걸 강의했거든요. 근데 3번 강의하면서 진짜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만든 글이 아니야. 아까 우리 애들 여기 놓고 이렇게 실험하는 이것도 그지? 공간에 대한 설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줬어야지 이해가 가는 건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도 여러 번 읽어서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내가 납득이 가고 니한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분명 설명이 막 들어가니까 이해가 갔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잘못 쓴 글이야. 수능이었으면 이거 약간 공격받았을 겁니다. 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능에서의 지문은 무조건 뭐가 있냐면 그 지문 내에서 납득이 가야 하거든요. 맞잖아. 앞뒤에 패러그래프가 없는 그 지문 내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가 이해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어진 어떤 제시적 내용 때문에 제시된 내용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냥 선생님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그지? 그냥 관례적이고 보편적 실험의 과정이 사람들한테는 타당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 이렇게 한 거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기존의 거는 방식을 통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밝혀낼 만큼 밝혀냈을 거고 나만의 실험을 통해서 뭔가 더 밝혀낼 수 있는 측면에서 디스커버의 영역에서는 그지? 어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영역에서는 나만의 실험이 의미가 있겠지만 나만의 나 혼자 이렇게 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적이 많지가 않으니 관례적인 안표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자 봐봐 남들이 이 영역은 이렇게 실험을 해왔어라고 거의 규칙처럼 정해져 있는 관례적 방식이 있을 건데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서 나는 못해서 이걸 할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남들 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나만의 방식으로 독창적으로 하겠어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주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그냥 저기 그거 요약할게요. Since self-experimentation are suited. 그래서 위에서 나와 있는 제가 읽은 내용만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자, 자기 실험이라는 과정은요, 뭐에 적합합니까?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어떤 단어들 나왔죠? discovery라는 단어 나왔죠. 됐을까요? discovery라는 단어 나왔죠. discovery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both 다음에 밑줄 하이픈 한 다음에 discover something에서 또 한 번 더 나왔죠. 맞죠? 그걸 밝혀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밝혀내는 거니까 뭡니까? discovery 밝혀낸다? 탐색의 과정이죠. 그래서 exploration 정도일 것 같습니다. formalization 하면은 뭡니까? 공식화, 도식화. 3번 confirmation 하면 확신, investigation 하면 조사, standardization 하게 되면은 뭡니까? 표준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A번에서 굳이 답을 고르라고 하면 1사 정도가 되겠네요. 뭘 조사해가지고 나만의 것을 새로이 밝혀나가고 알아내는 과정. 그래서 굳이 고른다면 저기 A번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를 받아서 저 1번 아니면 4번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conventional experiments provide
자, 기존의 전통적 어떤 관례적 실험들은요, 밸리데이션이 뭡니까? 타당성을 제공한답니다. 타당성을 제공하죠. 왜? 그래서 모두를 다 설득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타당성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어찌해야 된다? 순서 얘기 나오잖아 이제. The most efficient strategy. 가장 좋은 전략은 the former. former가 여기서 이 문장 내에서 뭡니까? 전자죠. the letter가 후자죠. 그럼 전자는 자기 실험, letter는 관례적인 실험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전자가 어찌해야 된다? 후자보다 후자를 따라야 한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자를 따라야 한다. 전자가 후자를 따라야 되면 컨벤셔널 실험 한 다음에 저기 개인적 실험을 그 뒤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보편적인 거 먼저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번 팔로우가 안 되죠. 프리세이드 선행하답니다. 그죠?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개가 장단점이 있잖아. 그지? 둘 다 약간 타점이 있잖아. 하나는 뭘 밝혀낸다는, 그지? 미지의 영역을 자기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다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기존에 관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고정된 방식이다 보니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순서를 굳이 앞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언급을 한다면 이제 자기 실험은 보편적 실험, 컨벤셔널한 실험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맞으니까 답을 1번으로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예시를 좀 들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을까? 어떤 특정 환경 분야에서 이런 걸 할 때 관례적인 실험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실험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했다. 그지? 뭐 예시를 조금 들어준다던가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그냥 원론적인 것만 설명을 해가지고 이 글 자체만을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추가 숙제 없습니다. 그냥 잘 쉬시고 우리 범위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진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문자 공지 한번 할 거거든요. 네, 문자 공지 한번 할 거니까 이럴 때 답 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자료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양적으로 말해야지. 아 진짜. 야 구락하는 거. 야 지금 구락하는 거 진짜. 야 근데 넌좀 야 구라야 진짜. 왜 이렇게 잘했어?